회사 앞 골목은 언제나 같은 풍경이다. 커피 냄새와 담배 연기, 그리고 출근길 직장인들의 피곤한 얼굴. 나 김현수는 오늘도 이 길을 걷는다. 35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출근이 두려웠던 적은 처음이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검은 외투를 입은 그 사람을 마주쳤다. 김태수 부장. 나만 보면 인상을 찌푸리는 그는 오늘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훑어본다. 김 대리, 오늘 보고서 제출 마감이네. 준비는 됐나? 네, 부장님. 어젯밤 늦게까지 검토했습니다. 그래? 근데 자네 표정을 보니 별로 자신 없어 보이는데? 말끝마다 가시가 박혀 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우리는 함께 탔다. 좁은 공간 안에서 흐르는 침묵이 숨을 막는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동료 이세영이 내 책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밝은 성격으로 팀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현수 씨, 괜찮아요? 요즘 부장님이 유독 현수 씨한테만 심하시던데. 응, 괜찮아. 원래 까다로우신 분이잖아. 까다로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 타깃이 된 것 같은데요.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정말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왜 나만 유독 미워하는지.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김태수 부장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지기만 한다. 회의 시간. 나는 준비한 마케팅 기획안을 발표했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김태수 부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게 뭔가? 시장 분석이 이렇게 피상적이면 어떡하나? 경쟁사 동향은? 소비자 페르소나는 제대로 설정했나? 저기, 부장님. 15페이지에 경쟁사 분석이 있고 20페이지에 됐네? 다시 해와. 이런 걸로는 절대 승인 못 받아. 옆에 있던 세영이 작게 한숨을 쉬었다. 회의가 끝나고 그녀가 내게 다가왔다. 현수 씨 기획안. 진짜 괜찮았어요. 제가 봐도 흠잡을 데 없었는데. 아니야. 부족한 부분이 있었나 봐. 부족한 게 아니라 부장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다들 알아요.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점심시간. 나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내 맞은편에 앉았다. 김태수 부장이었다. 김 대리, 네, 부장님. 자네 아버지 뭐 하시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왜 갑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걸까? 아버지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무슨 일 하셨는데? 회사원이셨어요. 제가 어려서 자세히는. 김태수 부장은 내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식판에 담긴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채였다. 그날 이후 그의 태도는 더욱 차갑게 변했다.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나는 매일 밤 자문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나만 이렇게 대하는 걸까? 야근이 일상이 되었다. 김태수 부장은 내 업무량을 2배로 늘렸다. 다른 팀원들은 퇴근했지만 나만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빛만이 어둠 속에서 나를 비췄다. 책상 정리를 하던 중 옆 캐비닛 틈새에 낡은 서류 봉투가 끼어 있는 걸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걸 보니 오래된 물건 같았다. 무심코 꺼내본 순간 봉투 겉면에 적힌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김태수?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영업기획부라고 적혀 있었다. 영업기획부? 김태수 부장은 지금 마케팅팀 부장인데. 나는 봉투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다. 김태수?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 위 먼지 쌓인 상자를 꺼냈다. 아버지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였다. 오래된 수첩, 명함, 그리고 낡은 다이어리. 페이지를 한 장씩 넘기다가 손이 멈췄다. 아버지의 깔끔한 손글씨로 적힌 문장. 태수야,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한다.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자. 태수? 김태수? 설마 같은 사람일까? 나는 더 깊이 상자를 뒤졌다.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아버지가 정장을 입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팔짱을 낀 채 활짝 웃고 있는 남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남자의 얼굴. 나이는 젊지만 그 눈매, 그 입꼬리의 각도. 분명했다. 김태수 부장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출근했다.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몰래 김태수 부장의 이력 파일을 찾아봤다. 회사 시스템에 접근하는 건 규정 위반이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경력 사항을 보니 그는 이 회사에 30년 넘게 근무했다. 초기 소속은 영업기획부, 그리고 20년 전쯤 마케팅팀으로 이동했다. 특이한 건 그 시기에 3년간 휴직 기록이 있었다는 것. 현수 씨, 뭐해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세영이 서 있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료 찾다가. 부장님 파일을 왜 보고 있어요?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세영은 의자를 끌어당겨 내 옆에 앉았다. 현수 씨, 저도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거. 부장님이 현수 씨한테만 유독 그러시는 게 그냥 성격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세영아, 혹시 부장님 과거에 대해 아는 거 있어?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옛날에 큰 사건이 있었대요. 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한동안 힘들어 하셨다고. 근데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김태수 부장의 관계, 20년 전 휴직 기록, 그리고 나를 향한 이유 없는 적대감. 점심시간 나는 회사 근처 도서관을 찾았다. 오래된 신문 기사를 검색하기 위해서였다. 20년 전 우리 회사와 관련된 사건 사고를 찾아봤다. 몇 시간을 헤맨 끝에 한 기사를 발견했다. 연기업 영업기획부 횡령 사건, 책임자 구속. 날짜는 2005년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이었다. 기사 내용을 읽으며 손이 떨렸다. 영업기획부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부장이었던 김영호 씨가 책임을 지고 구속되었다는 내용. 김영호. 내 아버지 이름이었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아버지가 횡령을? 어머니는 아버지가 과로로 돌아가셨다고만 했다. 감옥에 갔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엘리베이터에서 김태수 부장과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자 차갑게 웃었다. 김대리, 점심은 먹었나? 네, 부장님. 자네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나?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마치 내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시험하는 것 같았다. 아닙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 피곤하면 쉬어야지. 근데 오늘 저녁까지 제출해야 할 보고서는 잊지 말고. 그는 내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그 손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퇴근 후 나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찾았다. 작은 가게 안에서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떡볶이를 볶고 계셨다. 60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이 짠했다.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밥은 먹었어? 네. 어머니, 저 물어볼 게 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마치 이 순간이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버지, 정말 과로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게 문을 닫고 나를 안쪽 자리로 안내했다. 현수야, 내가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어머니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 앞에 놓으셨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 억울하게요? 20년 전 회사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 영업기획부에서 거액이 사라진 거야.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모든 화살이 내 아버지한테 향했지. 그럼 아버지가 정말. 아니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다. 내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 돈을 가져간 건 다른 사람이었어. 그럼 누가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김태수? 내 아버지의 친한 동료였어. 둘은 대학 동기였고 같은 부서에서 일했지. 태수는 당시 대리였는데 도박빚이 많았어.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태수가 회사 돈에 손을 댔어. 처음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커졌고 결국 들킬 상황에 이르렀지. 그때 내 아버지가 알게 됐어. 그럼 아버지는 왜? 내 아버지가 그 사람을 감싸줬어. 태수한테 어린 딸이 있었거든. 그 아이가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어. 태수는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회사 돈에 손을 댄 거였어. 나는 말문이 막혔다. 내 아버지는 태수더러 그 돈을 천천히 갚으라고 했어. 그리고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지.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컸고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태수는 도망쳤어. 도망쳤다고요? 사건 당일 새벽 태수는 가족을 데리고 사라졌어. 연락이 끊겼지. 내 아버지는 혼자 모든 걸 뒤집어 쓰고 구속됐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6개월간 감옥에 있다가 보석으로 나왔어. 하지만 그 스트레스와 죄책감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지. 결국 1년 뒤에 왜?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내가 알면 힘들까봐. 내 아버지도 그걸 원하지 않았어. 태수를 원망하지 말라고, 그 사람도 딸을 살리려고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도망친 사람이 김태수.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내 상사로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제 회사에 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김태수 부장. 그 사람이에요. 저를 매일 괴롭히고 있어요. 어머니는 의자를 움켜잡았다. 그 사람이 돌아왔구나. 20년 만에. 다음 날 나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김태수 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8시 30분 그가 들어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냉정한 표정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부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인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회의실로 가시죠. 그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따라왔다. 회의실 문을 닫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장님, 제 아버지 아세요? 순간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뭐라고? 제 아버지 김영호. 부장님 아시죠? 김태수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자네가 영호의 아들이었나? 왜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자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뭐라고요? 우린 친구였어. 대학 때부터 같은 회사에 입사했고 함께 꿈을 꿨지. 하지만 그 사람은 내 아이디어를 훔쳤어. 내 머리가 하얘졌다. 무슨 소리세요? 아버지가 부장님을. 영업 확장 프로젝트.
내가 3개월 동안 준비한 기획안이었어. 근데 영호가 그걸 먼저 임원진한테 보고했지. 결과는 그는 승진하고 나는 평대리로 남았어. 그게 사실인가요? 그뿐이 아니야. 그 프로젝트가 대박이 나면서 영호는 부장까지 올라갔어. 나는 그저 그의 그림자였지. 회사에서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 실력 없는 놈, 아이디어도 못 내는 놈. 김태수 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딸이 아팠어. 수술비가 필요했지. 하지만 내 월급으론 턱없이 부족했어. 그래서 회사 돈에 손을 댔어. 그걸 아버지가 뒤집어 쓴 거 아니에요? 뒤집었어? 그가 비웃었다. 영호가 회계를 조작해서 모든 증거를 내 쪽으로 만들었어. 내가 아무리 결백을 주장해도 모든 서류가 날 가리켰지. 나는 어머니의 말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에 혼란스러웠다. 거짓말이에요.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부장님이 도박비 때문에 회사 돈을 빼돌렸고 아버지가 감싸준 거라고. 도박빚? 김태수 부장이 웃었다. 그게 영호가 만든 이야기야. 그 사람은 완벽했어. 증거도 완벽하게 조작했지. 믿을 수 없어요. 믿든 말든 그건 자네 선택이야.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아. 내 아버지는 내 인생을 망쳤고 난 20년 동안 도망자로 살아야 했어.